요즘 신차 사려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브랜드별로 이렇게 선택지가 다양한 게 얼마만인가요? 물론 아직 부족한 감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몇 개월 전에 비하면 정말 좋아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도 엄연한 자유 경쟁 시장이라는 건데, 경쟁 시장이라 함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생각지도 못한 좋은 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우리가 트랙스랑 토레스 때문에 쉐보레랑 KG 모빌리티 쪽으로 관심이 쏠렸잖아요. 이쪽에 관심을 두는 동안 관심 없던 다른 브랜드에서 좋은 신차가 나온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거죠. 자, 최근까지 우리가 집중하던 건 뭐였나요? 현대기아차가 장악하고 있던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 현대기아차를 견제할 만한 다른 브랜드들이 신차가 존재한다, 이런 거였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반대 개념도 생각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현대기아차를 견제할 신차가 나온다는 건 현대기아차는 반대로 여기에 맞설 또 다른 신차를 출시할 거라는 소리잖아요. 실제로 올해만 해도 굵직한 신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쉐보레가 소형 SUV 시장에서 잘 나가고 KG 모빌리티가 준중형 시장에서 잘 나가요. 이게 좀 잘 어우러지면 차종별로 현대차 그룹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신차 출시 시기 같은 게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어느 한쪽이라도 시장에서 성적이 좋지 못하면 견제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예컨대 지금 트랙스가 셀토스를 못 이기고 있고 토레스가 스포티지와 소렌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대형 SUV의 미니밴 시장 같은 쪽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변화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쉐보레랑 KG 모빌리티의 신차 효과가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현대기아차는 신차를 굉장히 빨리 출시할 수 있는 브랜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에도 본인들만 출시할 수 있는 차로 이미 공격 준비를 마쳤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차종이 두 가지죠. 우선 카니발 페이스리프트가 예정되어 있는데, 최근에 괜찮은 예상도가 나와서 같이 보면 기아의 새로운 패밀리룩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텔루라이드부터 시작됐고 셀토스와 모닝을 통해 정돈된 세로형 헤드램프와 테일램프가 대표적입니다. 아마 세로형 헤드램프가 적용된다면 카니발은 이런 모습일 텐데, 기존 디자인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변화가 걱정되기도 했는데 이 정도로만 나와도 꽤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뭔가 좀 더 SUV 같은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뒷모습은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이거랑 비슷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테일램프도 세로 형태로 들어가면서 셀토스와 디자인이 비슷해졌습니다. 셀토스 디자인도 나쁘지 않아서 카니발에 맞춰서 잘 다듬어져 나온다면 디자인 호불호 같은 건 없을 것 같네요. 실내는 현행 카니발과 EV9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거라고 예상도 제작자는 전망한 것 같고요. 사실 카니발은 지금도 독보적인 차잖아요. 우리나라에 다른 미니밴이 없는 것도 아닌데 버스 전용 차로 같은 국가적 혜택이라던가 가격대라던가 꽤 다양한 요인들이 카니발만 잘 팔릴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줘서 실제 판매량을 봐도 카니발은 압도적입니다. 여기에 더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붙죠.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그토록 바라던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 모델이 도입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다렸다는 듯이 팰리세이드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두 차 모두 굉장히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는 건데, 심지어 이번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기존하고는 많이 다르죠. 지금 팔리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들은 죄다 1.0 가솔린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카니발하고 팰리세이드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5 가솔린 엔진 기반으로 만들어질 거라서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보다 더 여유로우면서 연비도 더 뛰어날 걸로 보입니다. 토요타도 2.5 엔진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물론 이게 현대차에서 말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포함되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 차들이 중요한 이유가 현대차는 거대 기업이라는 점을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차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못 만드는데 팔리면 잘 팔릴만한 차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 차가 출시됨으로써 저 차를 견제할 것이다, 이 정도인데, 현대차는 워낙 거대 기업이라 이런 걸 초월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차가 저 차를 견제하네? 그럼 우리는 쟤네가 못 만드는 걸 만들어 버리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국산차 시장은 당연히 수요에 한계가 있습니다. 1년에 150만 대 정도 팔리던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300만 대 이상으로 팔리는 시장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한정된 수요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수요를 뺏어오는 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대기아차는 단순히 경쟁 모델로 이 수요를 뺏어오는 게 아니라 독점 모델까지 가세할 수 있다는 점이 무서운 겁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랑 전기차가 기대되는 이유는 뭔가요? 중형급 이상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면 가격이 비교적 비싸도 잘 팔린다는 게 증명된 시장이 한국 자동차 시장이란 거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수용차 라인업에서는 오히려 하이브리드 모델이 불리하다는 건데, 이걸 가장 잘 보여준 게 코나잖아요. 애초에 이 정도 급에서는 가솔린 터보 엔진 하나로도 충분한 퍼포먼스와 연비가 나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이 생명인 수용차 라인업에서는 오히려 비싼 차라는 낙인을 찍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델 도입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죠. 실제로 코나도 보면 하이브리드 모델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고요. XM3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면서 비싸다는 인식이 박힌 뒤로 판매량이 곤두박질 쳐버린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형급 이상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중형 이상부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필요성이 존재하거든요. 내연기관 엔진만으로는 퍼포먼스가 부족하다던가 연비면에서 불리하다던가, 그리고 소형차는 합리적인 가격이 1순위라면 중형 이상부터는 소비자들이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차, 효율이 더 좋은 차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큰 차들은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내연기관 모델하고 비슷하거나 아예 압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카니발은 특히나 디젤 엔진 아니면 고배기량 가솔린 엔진만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디젤 모델 수요가 줄어들면서 고배기량 가솔린 엔진 선택 비율이 많아진 차거든요. 그 어떤 차보다도 하이브리드 모델 도입을 소비자들이 원하던 차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 수요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랜저 판매량을 잘하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기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EV9도 보면 그렇게 비싸다고 해도 사전계약 대수가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 이런 차가 없었거든요. 대형 전기 SUV가 없었고 카니발 전기차도 비슷한 맥락인 거죠. 미니밴 전기차가 없기 때문에 아마 얘도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팰리세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대형 SUV이고 카니발처럼 큰 차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델 기대 수요가 많은 차입니다. 그래서 얘도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다른 브랜드들이 이런 쪽으로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쉐보레는 미국 브랜드라서 한국 지사에서 독자적으로 신차 개발과 출시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KG 모빌리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죠. 아주 낯선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트랙스가 잘 팔리고 토레스가 잘 팔린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통계 자료인데요. 이게 쉐보레 5월 판매량입니다. 트랙스가 잘 팔려서 좋다가 아니라 트랙스만 잘 팔려서 큰일 났다고 봐야 하고요. KG 모빌리티도 마찬가지로 토레스가 잘 팔린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토레스만 잘 팔리고 있어서 큰일 났다고 봐야 합니다. 현대차 그룹 본진에서 현대차 그룹을 이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신 견제 역할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견제만 해도 점유율 10%만 돼도 굉장한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미 현대기아차가 잘 만들고 잘 팔고 있는 시장을 건드릴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애초에 그 시장은 진입 장벽부터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공략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 거죠. 그 시장에 현대기아차만 있어서 새로운 차종 하나만 출시돼도 수요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시장, 한마디로 현대기아차밖에 선택지가 없어서 다른 선택지를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 독점 시장이 있을 거고, 아예 현대기아차가 만들지 않는 차를 역으로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란 거죠. 이런 시장이 은근 많습니다. 독점 시장이라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한 곳은 포터랑 봉고 같은 1톤 트럭 시장이 대표적이고요. 방금 봤던 카니발이 차지하고 있는 승용 미니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이미 수요가 검증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검증됐는데 경쟁 모델은 한 차종 정도밖에 없는 흔히 말하는 노다지란 거죠. 아직 현대기아차가 진입하진 않았는데 수요가 보증된 시장도 존재하죠. 픽업 트럭 시장이 그렇고 전기 픽업 트럭 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쉐보레한테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GM이 한국의 모든 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배정해준다면 모르겠지만, 수입되어 오는 차들은 비교적 가격 책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고 한국 GM 스스로 신차를 개발해서 출시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KG 모빌리티는 기대할 수 있는 공략의 명분이라던가 기회가 너무 많은 거죠. 픽업 트럭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고 미니밴도 원래 만들었는데 기존에 만들었던 차가 경쟁력이 전혀 없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잘 안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에 슬라이딩 도어가 장착되고 그랜드 체로키 L 같은 디자인을 적용한 미니밴이 나온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독점적으로 공략하는 시장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소형부터 대형까지 SUV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 굳이 이런 진입 장벽이 높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만 공략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심지어 독점 시장 중에서 미니밴 시장 같은 곳들은 이미 수요가 엄청나다는 게 검증된 비어있는 시장인데 왜 이런 것을 놓치고 있냐는 거죠. 쉐보레랑 KG 모빌리티가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현대기아차도 나름 반박을 위한 필살기라 할 만한 차들을 꺼낼 때가 있는데, 이게 다른 제조사들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는 거고, 이런 차들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 기대치에 꼭 충족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